우리 부대는 차량이 많아서 유류구 근무지가 따로 있거든. 거기는 약간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 밤에는 조금 무섭긴 해도 주변 경관도 좋고 근무할 만해. 그런데 유격 훈련에서 돌아온 그 미친놈이 유류구 근무는 절대 안 가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야. 이런 생또라이가 있냐? 부대에 갓 들어온 이등병이 말이야. 졸라 처맞고도 못하겠다는 거야. 결국 우린 포기하고 그놈이 짬밥이 안 되니까 유병소 근무까지 빼고 걔를 탄약고 근무로만 돌린 거야. 그런데 왜 병원까지 갔냐? 야, 신발 말도 마라. 밤만 되면 괴성 지르고 잘못했다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더라니까. 결국 대대장명으로 군병원으로 갔지. 그 자식 어쩌면 군생활 안 하려고 꾀부리는지도 몰라. 내가 아는 고참도 어깨 탈골로 입원한 적 있거든? 그런데 병원 생활이 너무 좋으니까 퇴원 직전에 어깨를 몇 번 강제로 뺐다고 하더라. 그리고 2달 가까이 병원에서 놀았잖아. 아, 참, 그런데 그놈, 니네 부대에서도 그러냐? 그 정도로 심한 건 아니고 자꾸 귀신 같은 게 보인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미친놈. 병원에 있을 때 시나리오 잘 짜왔나 보네. 나는 이강수 그놈한테 속은 듯한 기분이 들면서도 오히려 더 불길해지는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는 친구와 작별 인사를 뒤돌아섰는데 그때 친구가 나를 다시 불렀다. 야, 그런데 고장포 잘 있냐? 뭐? 그 사람도 니네 부대에서 왔냐? 그 자식 졸라 찌질이야. 쫄병 때부터 한 대 맞으면 눈물 찔찔 짜던 놈이지. 보기에는 덩치 크고 험악해 보여도 무지하게 마음 여리다. 아니, 세상에 이강수 차출되었다 치더라도 전출병 희망자 받는데 병장 지금 앞두고 보내달라는 놈이 어딨냐?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내 고참이었지만 군생활은 졸라 찌질했지. 그래서 쪽팔리니까 갔는지도 몰라. 그러고 보니 이강수와 고장포가 서로 얘기 나누는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강수를 무서워하는 건가? 아니면 서로 모르는 척하기로 한 건가? 난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이강수와 필요한 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솔직히 두려웠다. 정신병으로 치료까지 받은 놈이 무슨 짓을 못할랴. 다들 자고 있는 밤에 총이라도 난사하는 날에는 모두 황천길로 가는 것 아닌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주 나쁜 놈이다. 군생활 안 하려고 미친 짓 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를 가지고 놀면서 지 맘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은가. 고장포 병장도 말을 안 걸 정도인데 이강수 이 자식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난 그에게 말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전 부대에서 일격받을 때 사고 쳤다며? 무슨 사고 말입니까? 그는 늘 그렇듯 차렷자세를 유지하며 내 옆에서 내가 식판 닦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너 임마 가스실에서 코피 터지고 난동 부리고 게다가 부대에서도 근무 서기 싫다고 난동 부렸다며. 난동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귀신이라도 온 거야? 네, 그렇습니다. 아, 신발. 그놈의 귀신 타령. 군생활 날로 먹겠다는 수작아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자 나는 갑자기 그가 혐오스러워졌다. 뭐가 아냐, 이 신발로만.
나는 닫고 있던 식판을 세면대 위에 내리치며 화를 냈다. 마음 같아서는 식판으로 싸대기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화를 버럭 내자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표정을 보자 나는 차마 정신병 치료 받았냐는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너 신발, 한 번만 내 앞에서 귀신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 죽을 줄 알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말이 끝난 뒤 나는 닫고 있던 식판을 계속 문질렀다. 그런데 이 개운치 않은 기분이 뭔가 미치겠다. 저 자식이 그냥 미쳤다고 보기에는 뭔가 안 맞아. 아, 신발. 내가 병신 같지만 물어보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쪽팔림을 무릅쓰고 시선을 피한 채 그에게 물었다. 요즘도 보여? 요즘도 그 민문이 군바리들 보이냐고. 나의 질문에 그 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오늘 낯익은 사람이 한 명 보였습니다. 나는 순간 길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뱉었다. 전방 부대의 11월은 서해보다 훨씬 춥다. 내가 숨을 내뱉자 은결한 수증기들이 긴 깔대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신발, 또 괜히 물어봤다. 신발,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 나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짓누르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니까 너 지금 죽은 윤상병이라도 보인다는 거야? 네? 네? 젠장. 나는 터질 듯한 심장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물어봤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이젠 귀신들이 종류별로 나타나는군. 예전에 죽은 귀신, 최근에 죽은 귀신. 잘하면 이 부대에서 죽은 귀신들 모여 동문회라도 하겠네. 윤상병 지금 어디 있는데? 부대 막사 주변에서 가끔씩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초소 근무설 때 최 병장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맞았다. 그런 얘기 너무 믿지 마라. 믿으면 믿을수록 너만 피곤해진다. 나는 그제서야 조금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이강수에게 진지하게 충고했다. 너 이 말 잘 들어. 너 살고 싶으면 그 입 다물어라. 내일 영창 갔던 김병장 돌아온다. 윤상병의 윤자만 꺼내도 넌 김병장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다. 다음 날 오후 김병장이 나타났다. 모두들 어떻게 그를 맞이해야 할지 몰라 했다. 말년 고참들이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게다가 지나치게 초췌해진 그의 모습은 보통의 15일 영창을 갔다 온 군인의 모습으로 보긴 힘들었다. 양옆으로 쫙 찢어진 눈꼬리가 처진 듯이 보였고 돌출된 앞니를 감추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동안 햇빛을 못 봤을 텐데도 그의 얼굴은 더 검어진 것 같았다. 헬쑥해진 얼굴은 그가 굉장히 무언가에 시달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대장에게 복귀 신고를 하는 내내 그의 표정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 내무반에 들어온 뒤로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고참이고 후임병이고 오로지 그의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식판을 모두 닫고 내무반에 들어왔을 때까지 그는 내무반 구석에서 침낭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웅크리고 옆으로 누워 있었다. 당직사관인 선임하사도 오늘만큼은 모른 채 넘어가고 싶어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 저녁 9시 반, 점호 시간에도 김병장은 일어나지 않았다. 간단히 점호를 끝낸 선임하사는 고참들에게 김병장을 잘 살피라고 지시했다. 선임하사가 내무반을 떠난 후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내무반에 감돌았다. 이 신발 새끼야, 영천 갔다 온 게 무슨 자랑이냐? 이러면서 성깔 사나운 고참이라도 싸움이라도 붙일 것 같았다. 모두 자고 있는데 저 미친 김병장이 갑자기 일어나 총이라도 난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모두들 마음속으로 감추고 있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작은 불똥 하나만 튀어도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그러나 팽팽했던 긴장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새벽 3시쯤 난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불침범과 김병장이 내무반 구석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다. 잘 들어봐, 들리잖아. 김병장이 울먹이며 매달리듯 불침번을 잡고 설득했다. 김병장님, 왜 그러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왜 안 들려? 저기 잘 들어봐. 윤상병 그 새끼가 끙끙 앓고 있잖아. 이미 전 부대원들이 잠에서 깨어나 버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갑자기 김병장은 기겁을 하며 우리에게 쏟아 부었다. 다들 왜 그래? 내가 미쳐 보여? 이 신발놈들 윤상병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저 새끼 왜 저래? 용창 갔다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미친 새끼야. 고참들의 욕설에 김병장은 아무 말릴 틈도 주지 않고 외곽 근무를 준비하고 있던 근무지의 총을 재빨리 빼앗았다. 그리고 우리 쪽을 겨누고 외쳤다. 이 강아지들, 나 가지고 노는 거지? 그치? 이 나쁜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김병장이 진 총은 빈총이다. 탄창은 근무 신고 후 행정반에서 지급받기 때문이다. 너 신발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량고찬 한 명이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나 김병장은 개의치 않고 계속 울부짖었다. 이 신발놈들 죽여버릴 거야, 니들 다. 윤땡땡하고 다 한통성이지. 이 강아지 새끼들. 저 새끼 총 빼사. 말령 고참들의 명령에 부대원들이 원을 두르듯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김병장은 벽을 등지고 총을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며 부대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그래, 이 신발놈들 다 덤벼. 모두 다 싸그리 죽여줄 테니까. 그의 벌겋게 출혈된 두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가갔다가는 휘두르는 총기 개머리판에 맞아 구멍이라도 날 듯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다. 김병장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이강수를 향해 총을 겨누며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울부짖었다.
윤땡땡 저리 가 이 신발놈아. 이제 좀 내버려둬. 저리 가라고 이 강아지 새끼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김병장은 이강수가 있는 쪽을 향해 총을 마구 휘둘렀다. 우리는 순간 멍하니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뒤이어 다시는 평생에 보기 힘든 엽기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갑자기 이강수의 코에서 피가 뚝, 뚝 떨어지는 것이다. 강수야! 우리의 걱정은 곧 끔찍한 두려움으로 변하였다. 코피를 흘리던 이강수가 씩 미소를 짓더니 성난 고양이처럼 양손을 들어 올리고 손톱을 치켜 세우며 입을 벌리고 김병장에 달려드는 것이다. 짐승의 소리였다. 그 순간만큼은 이강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짐승의 소리였다. 달려드는 순간 김병장의 휘두른 소총의 개머리판에 오른쪽 어깨를 강타당했음에도 이강수는 개의치 않고 김병장을 엄청난 힘으로 벽에 밀어붙였다. 그리고 뒤엉켜 600전을 펼쳤다. 놀란 부대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뜯어 말렸으나 그 조그만 체격에도 그렇게 엄청난 힘이 나오는지 이강수는 부대원들을 한두 차례 뿌리치고는 김병장을 넘어뜨렸다. 그리고 김병장의 총기에 수차례 온몸에 난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장이 넘어짐과 동시에 그의 가슴 근육을 물어버렸다. 김병장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다. 모두들 경악스러운 장면에 움츠려 있는 사이에 갑자기 여자 같은 기괴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이 씨발년아. 순식간에 달려든 고장포 병장이 이강수를 잡아 힘껏 뿌리쳤다. 침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이강수는 달려든 부대원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하였다. 이제 그만해 씨발.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고장포 병장은 이전 부대에서 받았던 천대를 피해 도망치듯 우리 부대로 왔던 사람이다. 그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 험상궂은 얼굴에서 연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하라고 신발. 뒤늦게 달려온 선임하사 어찌된 영문인지 살피고 있었다. 이강수는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된 상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김병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을 하고 있었다. 전투는 빨리 침상에 눕히고 꼼짝 못하도록 잡고 있어. 우리는 형사가 범인을 체포할 때 사용하는 방법처럼 김병장과 이강수를 엎드리게 한 후 손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선임하사는 행정반으로 고참들을 불러 상황을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강수의 팔을 잡고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최대한 힘을 주어 몸을 고정시켰다. 그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온 핏물이 매트리스를 벌겋게 물들이고 있었다. 제압당한 두 사람이 되는 숨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고장포 병장은 내무반 구석에서 훌쩍훌쩍대며 넋나간 사람처럼 쪼그려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난 지금 내가 무엇을 봤으며 무엇을 겪었으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나머지 부대원들도 우두커니 서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답을 잡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잠시 후 선임하사가 다시 내무반에 들어와
부대원들에게 말을 했다. 지금 대대장님에게 다녀올 테니까 외곽 근무 제대로 돌리고 저 두 놈 저대로 꼼짝 못하게 잡고 있어. 선임하사는 운전병과 함께 급히 내무반을 빠져나갔다. 선임하사가 빠져나간 후 얼마 동안 모두들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잠시 후 여기저기서 고참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 나왔다. 신발. 부대 해체되겠네. 신발. 성기 같은 병신 새끼들만 들어와 가지고 기존 부대원 병장의 원망에 전입해온 다른 병장이 맞대응하였다. 뭐 신발로마? 나도 이런 신발 성기 같은 부대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뭐 성기 같은 부대? 이 신발놈이 죽을라고. 그러자 두 사람은 곧 죽이기라도 할 듯 자리에서 일어서 막말을 내뱉었다. 다들 조용 안 해? 말년고참의 고함소리에 한동안 씩씩거리던 그들은 곧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다.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이 부대를 탈출하고 싶었다. 선임하사가 나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다. 몇몇 고참들은 행정반에 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몇몇 고참들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직 내무반에는 쫄병들만 잠들지 못하고 마냥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대로 날이 샐 듯한 분위기였다. 이 와중에 이 사태의 주범인 김 병장은 피곤한지 부대원에게 제압당한 그 자세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런데 여전히 이강수는 엎드린 자세로 계속 가는 숨소리를 내며 눈을 뜨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 이팔에서 힘을 풀었다. 관물대에 등을 기댄 채로 졸음만을 쫓고 있었다. 김땡땡 일병님. 그는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며 기침인지 씩씩거리는 건지 정체 모를 소리를 내며 작은 소리로 나를 불렀다. 조용히 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나 여전히 이강수 이 자식은 내 말을 무시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다. 제가 왜 코피를 흘리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옆에서 같이 이강수의 팔을 잡고 있었던 일병고참이 나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강수는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냥 말을 이어갔다. 훈령이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기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차가운 기운을 느끼고 기를 발산해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훈령에 정복당해 다른 인격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의 말을 경청했다. 저는 코피를 흘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이강수의 팔을 잡고 있었던 일병 고참이 몸 말리하는 듯 내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얼굴을 매트리스에 옆으로 쳐박고 크크거리며 웃는 그의 모습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어느샌가 시간은 새벽 6시가 되었다. 이젠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밖은 아직도 어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몇몇 고참들은 내무반으로 들어와 침낭을 뒤집어 쓰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이병소에서 큰 경례 소리가 들렸다. 대대장이 온 것이다. 어느 틈엔가 모든 부대원들은 먹잇감에 몰려드는 바퀴벌레처럼 어디선가 나타나 내무반을 꽉 채우고 차렷 자세로 대대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그 사이 제압당한 김병장도 잠에서 깨어났는지 이제 나를 놔주라며 하소연을 했다. 나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다가 대대장이 내무반에 들어오고 나서야 자세를 풀었다. 몇 번의 예를 갖추는 경례가 끝나자 대대장은 딱 한마디 남기고 CP로 향했다. 두 사람 1호차에 태워. 대대장은 모든 것을 결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았다. 우리는 두 사람을 부축하고 1호차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강수는 생각보다 심하게 다친 것 같았다. 다리는 쩔뚝거리고 있었고 오른쪽 팔에 거의 힘을 못 주고 시체처럼 팔을 늘어뜨렸다. 1호차의 선탑자로 중대장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지금 바로 어디론가 가려고 하나 보다. 왠지 지금 이들을 떠나보내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강수도 그걸 알았는지 나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다. 김일병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 얘기 들어줘서. 말라붙은 핏떡으로 범벅된 얼굴로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얼굴에 핏물이나 닦아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절대로 저 뒷산에 혼자 가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 신발로 군대에서 요라는 말 쓰게 돼 있어? 절대로 혼자 안 갈 테니까 걱정 마. 신발. 이 미친 새끼한테 정이 들어버린 것 같다. 사회에서 만났다면 어쩌면 친한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성기 같은 군대에 와서 너나 나나 이게 웬 고생이냐.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북받쳐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들을 차에 태우자 기다렸다는 듯이 1호차는 떠나버렸다. 저 멀리서 해가 뜨려는지 서서히 밝은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떠나가는 1호차를 잠시 동안 바라보며 몇 가지 생각에 잠겼다. 오늘부터 내가 식판을 닦을 때 내 옆에 이강수가 없을 거라는 것과 부대에는 큰 바람이 불어올 거라는 것이었다. 날이 너무 추워졌다. 나도 모르게 콧물이 흘러내렸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콧물을 손으로 훔쳤다. 내무반에 들어가서야 그것이 코피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나는 이강수가 아니니까. 단지 난 피곤할 뿐이다. 그 후 나는 그들이 헌병대에 거쳐 의무대로 갔다는 얘기까지만 전해 들었다. 그들이 다른 부대로 갔는지 아니면 입원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예감처럼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난 아직도 이강수가 어떤 녀석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가 아주 천재적인 연기자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나약한 육체의 소유자, 그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일 것이다. 네. 오, 이게 되게 긴 얘기였는데 제가 저 연기과 친구들처럼 막 이렇게 낭독, 독백, 연기처럼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이렇게 기라성 같은 형님들, 선배들, 우리 공포, 괴담,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전 너무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도 막 상편에서 하편까지 달려가겠다고 했지만 못 달렸고, 또 상편만 하고 하편 묶어서 가겠습니다 했지만 하편이 상편에 비하면 또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밤에 인제 제가 이제 주중에 인제 주중이 아니라 낮 시간대에 제 일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졸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지만 잠이 오는 관계로 제가 끊어서 가다 보니 하편 1, 하편 2, 하편 3, 4에 뭐 이렇게 톤 앤 매너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사나 느낌이나 그리고 인물에 대한 표현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시 너그럽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마쳐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막 너무 인제 많은 곳에서 서로 푸고 분명히 원작이 있을 텐데 근데 인제 네이트에 상편이 있고 하가 없어요. 그래서 하를 찾으니까 어떤 곳에 또 인제 남긴 글이 있어서 밤놀닷컴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거기도 내용이 원 출처는 웃대라고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중간중간 자동 필터링 때문에 순화된 표현도 많긴 하지만 현실감 있고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잠깐 육두문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발이라는 표현은 시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기 같은 부대에 와서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족 같은 부대에 와서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초등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안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사실 군대 공포를 하면 인제 군대 공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의 인제 군대 이야기들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갔는데 지금 지나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정말 시간이 안 갔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 일이고 어 힘들었지만 마침표를 찍고 나 보니 되게 아름다운 기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었고 괴롭고 그리고 기이했고 무서운 적도 있었고 슬픈 적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한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고 음 어 저희 인제 선배분들 때는 더 많은 가혹행위나 구타나 그리고 오도된 정통이라고 해서 오도된 전통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한참 후배였지만 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커다랗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딱대기 하나 달고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4개로 이렇게 4개 그러니까 병장이 되어 가면서 병장까지 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복무를 하시는 우리 인제 젊은 친구들은 뭐 기간도 많이 짧아졌잖아요. 하지만 또 그 나름의 우리 때와는 늘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기아 빠져 가지고 하면서 막 후배를 바라보지만 그다음 세대 바뀐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으시고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 재미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제 수혜를 좀 밝히게 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군대에서 있었던
무서운 얘기를, 경험담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밝은 대낮에 이제 뭐 군대에 있었던 검은 형체에 대한 걸 풀겠다고 해서 아직 풀진 않았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하고, 사실 오늘은 이제 꼭 이야기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래야지 매일 기담, 월요 기담 했을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단편도 뭐 얘기들을 막 할 수도 있고. 아, 참고로 그 초단편 뭐 이렇게 영화 올리는 그 쇼츠 이렇게 포맷에 거기에 보면은 뭐 근래에 올라왔던 것 중에 실제 제 경험의 공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택시를 탔던 일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으니까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30초에서 1분 내인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이건 현실 공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로 이제 현실 공포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 저의 짜친 공포 컨셉이 사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무섭진 않은데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그 시간 때울 정도의 이런 거가 이게 원 모토여서 그런지 얘기가 그냥 그랬나 봐요. 물론 유명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무도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 보신다면 그걸 보시면은 조금 30초에서 1분 사이에 어, 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저의 느낌이다. 제 미천한 재주로, 미천한 재주도 아니고 미천함으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사실 오늘 어,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뭐 이렇게 카톡을 받고 그 카톡을 보고선 이거 뭐 이런 오해가 있나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근데 막 그분의 인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불쾌하시고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제 제가 정서적으로 느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지적이시고 많이 배우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딱 볼 때 사실 저는 인제 그거 이상의 수만 배의 이 격정이 가득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막 폭발? 폭 하여튼간 막 엄청난 야수로 변한다고 할까? 악마적으로 변하는 상황까지 갖다 선 사람으로 말하면 그 단계로 가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제 제가 인제 그러면서 또 인제 저는 귀신을 다루는 얘기를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거나 표현하는 것이고 저는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하느님을 믿고 또 신을 믿고 우리 뭐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이제 제 세계관에서는 그 악마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약함에 사람이 그럴 때 흐려질 때 인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 공포의 사건들이 완전 악마가 된 인간과 악마에 휘둘리고 휘청거리는 인간들에서 사람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지식과 수련과 성찰이 그거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신앙의 힘도 있을 뿐더러 부디 세상을 사시면서 노여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은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건 어느 자리에 있었건 그리고 어느 자리에 왔었건 늘 이곳은 고개 숙여 앞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우린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그분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고, 또 그분과의 오해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성찰을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분께 제 미약함을 사과드리고, 그리고 또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올려다보는 건 제가 이제 모니터백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어찌됐건 위쪽에 이제 이 변변치 않은 사람을 담는 걸 컨트롤하는 그런 세팅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꺼야지 하고 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니까 나아지겠죠. 그리고 보시는 분이 없어도 어느 날 문득 한 분이 들어와서도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